이미 не 근무 на 중이 дежурстве, 아닙니다. 가장 передаем самые 따뜻하고 теплые 친절한 добрые 말을 слова. 전합니다. 민스크의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셴코의 궁전에서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라 공개적인 항의와 관료적 혼란이 있습니다. 장군들은 더 이상 루카셴코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지역 관리들은 그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30년간의 철권 통치는 외부의 타격이 아니라 내부에 보이지 않는 반란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적은 더 이상 폴란드 국경이나 나토 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궁전의 중심에 있습니다. 비텝스크의 지역 관리들은 해임된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며 독재자의 반기를 들고 두려움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루카셴코가 자신의 장군들을 KGB로 도청했다는 인정은 정권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권위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벨라루스의 중심부 비텝스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행정위기나 간단한 해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권의 신경이 끊어지고 지휘 체계가 녹슬고 부서진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루카셴코가 2025년 내내 낙후된 지역이라고 낙인 찍고 경제적 블랙홀로 변한 비텝스크의 지역 관리들이 이제 더 이상 지도자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대담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현장 정보 보고서와 국가 언론에 암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1월의 중요한 임명식에서 실패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루카셴코에게 모욕당하고 해임된 전 주지사 알렉산드르 수보틴이 현지 엘리트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지도자의 해고된 사람, 이 시스템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영웅처럼 박수를 받은 사실은 루카셴코 자신이 인정했듯이 관료적 사보타주와 공개적인 내부 체제 반란의 여입니다. 이 박수는 민스크 궁전의 벽에 망치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루카셴코가 이 회의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낀 순간 그는 자신의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에 대한 깊은 편집증을 무심코 드러냈습니다. 루카셴코는 생방송에서 작전 정보와 KGB 도청을 통해 고위 관리들이 서로에게 상관없다, 시간이 지나면 된다, 명령을 무시하라 고 말하는 것을 실제로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 고백은 침묵의 항복 기간이 심지어 정권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인 실로비키로 알려진 보안 및 관료층 내에서도 시작되었으며 명령이 더 이상 수행되지 않고 단지 수행되는 척만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기술적으로 벨라루스 KGB와 러시아 FSB 간의 통합은 더 이상 거리의 반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권의 엘리트, 장군, 장관들을 24시간 감시하는 거대한 파놉티콘 기제로 변모하여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내부 붕괴는 민간 관료자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의 무장 부문에서도 파괴적이고 위험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분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루카셴코는 2026년 1월 말에 국방부를 우회하여 갑작스럽고 매우 공격적인 군사준비 점검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정상 절차에서 벗어난 이 조치는 군 내부의 잠재적 쿠데타, 소극적 저항 또는 배신의 위험에 대응하여 청구의 방향을 통제하기 위한 충성도 테스트였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지휘 체계가 약화되었으며 특히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국경을 따라 있는 중요한 군사 부대에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실패 이후 장교들 사이에 큰 주저함이 있으며 모스크바를 위해 죽는다는 생각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황이 좀비 경제와 다름없습니다. 과도 정치가와 국가 지원 사업가들은 더 이상 가라앉는 배의 선장과 함께 가라앉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벨라루스의 러시아에 대한 80억 달러의 부채와 민스크로 흐르는 재정 지원을 차단한 푸틴의 전쟁 경제는 정권에 충성하는 사업가들이 서방과 비밀리에 뒷거래 협상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도 정치가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루카셴코와 독립적으로 유럽연합법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자본의 충성도 또한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은 루카셴코가 체제식인 과정에 들어섰다는 가장 구체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징후입니다. 즉 생존하기 위해 그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만들고 키운 엘리트들을 숙청하고 체포하며 그들의 부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권 내의 균열은 단순한 정치적 소문이 아니라 수학적 파산의 결과입니다.
일부 부문에서 수출이 50% 감소하고 농업 생산이 붕괴되면서 지역 관리자들의 손이 묶였고 루카셴코가 그들에게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시스템의 합리성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더 이상 국가 행정에 의해 통치되지 않고 모두가 하루를 버티고 서로를 약화시키려는 혼란의 환경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비텝스크의 이 지역 반란은 주지사 교체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벨라루스 국가기구 전체를 마비시키고 러시아의 서부 측면을 약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위가 침식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지 문서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류, 군사작전, 국경보안과 같은 중요한 메커니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 관리들과 관료들이 어차피 명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루카셴코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이는 러시아 군대의 필수적인 벨라루스 물류 통로의 폐쇄를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 철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는 탄약 열차, 연료 호송대 및 군사 장비 운송이 이러한 관료적 방해와 기술적 결함을 핑계로 한 지연으로 인해 중단되고 있습니다. 관료가 서명을 거부하면 전선의 러시아 탱크는 연료 없이 남게 됩니다. 이 내부 붕괴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크고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은 인구 및 사회적 자살 사례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벨라루스 인구의 5% 이상, 약 50만 명의 숙련되고 젊고 교육받은 생산적인 사람들이 정권의 억압과 미래 전망의 부족을 피해 유럽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대규모 이민 물결로 인해 노인, 은퇴자, 그리고 더 이상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잃을 것이 없는 절망적인 군중만 남게 되었습니다. 노동력의 손실로 인해 공장이 문을 닫고 농업 생산이 감소하며 정권은 경제적 교착 상태에 빠져 국민을 먹여 살리거나 슈퍼마켓 선반을 채울 수 없는 질식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이 폐쇄되면서 벨라루스는 유럽 한가운데 거대한 격리구역이 되었고 내부의 산소는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루카셴코가 수십 년 동안 그의 국민과 엘리트들과 유지해온 복종 대가로 안전을 제공하는 개혁은 비텝스크에서 그날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비텝스크에서 박수로 가득 찬 시위는 두려움의 벽이 무너졌고 황제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회의에서 루카셴코의 절망적이고 분노에 찬 발언,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박수를 쳐도 숫자는 무자비하다는 사실상 그가 통제력을 잃었고 그의 말이 더 이상 힘을 가지지 않는다는 고통스러운 인정입니다. 이 상황은 군대 내 장교들이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이 배가 가라앉고 있는 동안 왜 갑판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라고 크게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료제는 독재자의 가장 큰 방패이지만 그 방패가 금이 가면 그것을 잡고 있는 손은 잘리게 될 운명입니다. 게다가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완충지대 지위를 잃으면서 모스크바는 남쪽과 마찬가지로 북쪽에서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루카셴코가 서방과 비밀 접촉을 시도하는 것, 특히 최수석방과 푸틴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러시아를 약하게 묘사하는 그의 발언은 푸틴에게 자신의 뒷마당을 배신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여겨진다. 러시아가 내부 문제, 경제 위기, 우크라이나의 수렁과 씨름하고 있는 동안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연합국가 파트너의 흔들림은 크렘린의 모든 전략 계획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몰락은 러시아 서부 국경의 완전한 붕괴와 나토가 스몰렌스크 경로를 직접 바라보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민스크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도 지정학적 악몽입니다. 외교적 체스판에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시행한 전면 봉쇄와 국경 폐쇄 전략은 벨라루스 정권을 질식시키며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에서 대기 중인 수천 대의 트럭, 썩어가는 상품, 정체된 무역은 벨라루스 엘리트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루카셴코와 계속 함께하는 한 세계와의 관계는 간절된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점점 더 과도 정치가들과 관료들의 충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정권이 이민자들을 무기로 사용하여 리투아니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 했지만 이는 역효과를 일으켜 EU의 제재 장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이제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끼어 압력솥이 되었고 초마다 압력이 증가하면서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오늘날 벨라루스에서 목격하고 있는 사건들은 단순히 권력을 잃어가는 노령 지도자의 두려움이 아니라
미성 국가들의 가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글로벌하고 전략적인 붕괴의 물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중앙아시아 공화국과 같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러시아에 묶여있는 정권들은 모스크바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생존하기 위해 공포 속에서 정권식인 행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엘리트를 감시하고 대중 앞에서 그들을 모욕하며 공개적으로 위협함으로써 루카셴코는 사실상 자신이 앉아있는 가지를 자르고 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결여되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배신자로 선언되는 체제에서는 반려적 메커니즘의 붕괴가 물리학의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의 영향권 교리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파산 상태임을 증명합니다. 푸틴의 벨라루스를 러시아의 군사기지와 물류 기반으로 사용하는 전략은 비텝스크와 같은 지역에서의 조용한 반란과 수동적 저항으로 인해 주요 약점이 되었습니다. 벨라루스는 더 이상 서방의 위협으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이미 도화선에 불이 붙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입니다. 루카셴코가 푸틴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모스크바로 돌리고 자신을 평화의 비둘기로 포지셔닝하려는 시도는 배가 가라앉기 전에 구명보트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그 구명보트에 그가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이 분명하다. 지도자의 명령이 실행되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소리치고 외치는 인물일 뿐입니다. 비텝스크에서의 사건들은 루카셴코의 지휘 권한이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공무원들이 이를 늦추고 보고서를 묻어두고 우리가 처리할게요 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탱크와 미사일보다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더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내부에서 부패시키는 이 전술은 시스템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최고 지도자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루카셴코는 현재 이 무력함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주지사조차 통제할 수 없는 지도자가 푸틴에게 어떤 보장을 줄 수 있을까요? 외교 체스판에서 서방의 전략이 결실을 맺고 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부과한 철의 장막 봉쇄는 벨라루스를 경제적 질식 상태로 몰아넣었다. 루카셴코가 이 압박 속에서 100명 이상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서방과 대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사실상 푸틴에 대한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체크메이트 움직임이다. 그러나 엘리트들 사이에서 충성을 회복하기보다는 이러한 조치들은 지도자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그는 양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제 내 분열과 공포를 더욱 불체질합니다. 엘리트들은 이것을 봅니다. 지도자는 약합니다. 러시아는 약합니다. 서방은 결단력 있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유일한 합리적인 움직임은 루카셴코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벨라루스에서의 내전과 궁중 음모에 대한 소문은 푸틴의 가장 큰 지정학적 악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동맹국과 붕괴하는 서부 국경. 루카셴코가 자신의 장군들을 추적하는 것은 그의 권위가 더 이상 정당성에서 비롯되지 않고 단지 청검끝과 KGB 부청 장치에서 비롯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엘리트들이 지도자를 두려워하는 대신 웃고 박수를 치기 시작할 때 그 길의 끝이 이미 보인다는 것을 여러 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스크의 어두운 차가운 복도를 울리는 박수 소리는 단순히 주지사의 작별 인사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음악입니다. 루카셴코의 30년 철권은 이제 자신의 장군들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명명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두려움의 벽은 무너졌고 충성심은 사라졌으며 안정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엘리트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그들을 적으로 보는 결정은 사실상 끝의 시작입니다. 벨라루스는 더 이상 러시아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크렘린의 가장 큰 위험 지점이자 전략적 블랙홀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한 가지 진실을 외칩니다. 적의 탱크는 국경에서 멈출 수 있지만 어떤 군대도 어떤 KGB 요원도 궁전 내부의 조용한 반란과 관료적 부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루카셴코의 통치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선택의 조사건 선다.